오랫동안 직장이나 혹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운동하면 돼, 혹은 비타민제 먹으면 되지,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게으르다 판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기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의 차이는 첫 번째, 무기력하신 분들은 삶이 버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상황이 버겁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는 게 버겁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보는 게 버거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삶이 버겁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분들의 경우에는 나한테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이 힘겹게 느껴지고 그에 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난관들, 어려움들을 더 힘겹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들이 사는 삶 자체가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게으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이 그다지 버겁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은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무기력한 분들은 자신을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게으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런 무기력하거나 게으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데요. 무기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 어떤 힘이 없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성실과 열심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자신의 삶을 이겨내고 하는 원동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어려워지는 순간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해내지 못할까 불안감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기력한 상황에서 굉장히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무기력하신 분들은 어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게으른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미루더라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무기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미룬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를 할지 말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할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사결정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의사결정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미루고 계속 그것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의사결정 피로가 쌓이게 되고, 이 피로감이 쌓여서 더욱더 무기력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의 경우에는 무기력한 분들의 관계가 점점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친구들 열심히 만나러 다닙니다. 이에 반해서 무기력한 분들의 경우에는 점점 관계가 위축이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분들한테 이제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딸로서 엄마를 만날 때와 그리고 엄마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고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데 크게 에너지가 들지 않고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무기력하다 보면은 그런 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난 건데도 한두 시간 뒤에 지친다, 힘겹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무기력증은 삶이 버겁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관계가 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기력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기력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무기력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섞여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무기력이 생기는
생기는 큰 기전 중에 하나는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멈춤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편도체가 굉장히 쉽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런 편도체의 기능을 높여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쉽게 불안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기력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랫동안 직장이나 혹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줄일 수 있을지를 곰곰이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통제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통제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신 분입니다. 반대로 상사가 마이크로 매니지 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환경, 내가 변화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무기력이 유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기력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 무기력해지면은 각성이 되지 않고 졸리고 뭔가에 집중이 되지 않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독 물질이나 행위는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도파민은 각성도를 높이고 몰입도를 높이고 활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도파민의 영향 때문에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기력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무기력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또 많이 노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힘들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스마트폰에 더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면은 핸드폰 사용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도파민을 쉽게 분비를 유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각성이 되고 몰입이 되고 활력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무기력하면 더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할 때는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위는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무기력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기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마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운동하면 돼, 혹은 비타민제 먹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무기력이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는지 원인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원인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기력이 너무 심할 때는 그런 무기력의 원인을 찾을 힘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순간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제일 쉬운 거는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신과 의사 혹은 심리 상담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해지면은 자꾸 관계가 위축이 됩니다. 무기력할 때는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한 발자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무기력감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에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관계를 맺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일의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힘든 하루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한테도 굉장히 질책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날이 있다고 하면은 상사가 나한테 왜 그랬지를 반복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내가 운동이라든지 또 즐거운 생활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달래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무기력감을 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기력을 극복하는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기력이 일순간에 극복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 소설이라든지 만화, 영화에서 무기력이 어떤 소재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의 경우에는 그 무기력을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극복을 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서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무기력도 어느 순간 한 번에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십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도 내가 병원을 찾으면은 여기서 단번에 극복할 수 있겠지, 이겨낼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무기력은 그렇게 단번에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은 마치 찐득찐득한 어떤 물질처럼 우리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좋아진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기력이 단번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좋아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력이 좋아지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무기력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무기력했는데 오전만 무기력하고 오후가 무기력하지 않다, 이러면 사실 무기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무기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무기력이 좋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